자, 반갑습니다. 이게 생각보다 좀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, 이게 8시 반 마감이라, 사실, 원래 어제 분석을 끝내고 이제 보냈어야 했는데, 이게 건너뛰어야 되지 않을까. 일단 분석은 하긴 하지만, 그래서, 일단은 좀 빠르게 해보고, 8시 반은 어차피 못 가게 되면은, 우루과이 경기부터라도 좀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. 음. 자, 일단 수리남하고 캐나다는 분석을 했는데, 일단 수리남이 일단은 보면은 이게 8강이거든요. 8강인데 그 예전에 그 중립에서 열렸던 경기에서는 캐나다가 4대 0으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멤버적으로 보나 다 캐나다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. 뭐 결장도 막 크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, 그리고 요새 캐나다가 잘하거든요. 뭐 멕시코랑도 비기고 미국 원정에서도 잡고 그래가지고 요새 캐나다는 확실히 느낌이 좋습니다. 무패도 하고 있고, 그리고 수리남이 뭐 코스타리카랑 홈에서 비기고 나름 좀 하긴 했지만 캐나다는 좀 빡세다 봅니다. 아, 그래서 이게 아무리 수리남 홈이어도 이게 8강이고, 그리고 미국하고 파나마가 이제 올라갔거든요. 저 올라갔다기보다는 저 뭐냐, 1차전을 이겼기 때문에 어, 이 경기도 아무래도 캐나다가 이길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 해서 저는 캐나다 승 봅니다. 승. 어, 마인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인까지는 글쎄요.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, 어쨌든 캐나다 승. 음, 그리고 뭐 골만 빨리 터지면 마인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. 이렇게 봅니다. 자, 그다음 우루과이하고 콜롬비아 가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우루과이하고 콜롬비아. 지금 두 팀의 상대 전적 보면은 최근에 무가 좀 있습니다. 가장 마지막은 이제 그 코파에서 콜롬비아가 1대 0으로 이겼던 경기 같은데, 일단 우루과이가 홈에서는 콜롬비아 상대로는 거의 잘 안 졌어요. 아마 홈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 최근에 진 것도 이제 어쨌든 중립이었고, 홈이 아니었기 때문에. 어쨌든 홈에서는 우루과이가 이제 콜롬비아 상대로 진 적은 없다.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 그 뭐냐, 우루과이가 딱 두 번밖에 안 졌거든요. 근데 콜롬비아는 5승 3무 1패입니다. 둘이 득실이 같고 승점도 딱 한 경기 차이라서 지금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어 3골 3어시 하고 있는 데라크루즈, 부상으로 이제 못 나오는 게 좀 크긴 한데 어차피 누네즈 있고, 그리고 콜롬비아 입장에서도 보면은 공격에 이제 경구두적이 한 명 있는데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결장 부분으로 치면은 콜롬비아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,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지난번 에콰도르전도 비기고 해서 최근에 득점이 저조해요. 뭐 파라과이, 베네수엘라, 에콰도르, 페루 4경기 연속 득점이 없습니다. 지금 그 전 이제 코파 전과 후가 많이 다릅니다. 코파 전에는 뭐 브라질도 2대 0, 아르헨 원정에서도 2대 0. 그러니까 득점이 좀 괜찮았다면 최근에는 홈이든 원정이든 득점이 좀 없다. 이게 좀 가장 아쉽고, 그리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볼리비아전에서 이제 무패가 끊겼죠. 왜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무패를 했었거든요. 그게 뭐 어떤 팀을 만나든, 뭐 남미 예선이든 코파든 아니면 뭐 친선전이든, 뭐 만났던 팀들 보면은 뭐 브라질, 뭐 그리고 뭐 친선전에선 스페인도 만났고 뭐 멕시코, 미국, 그리고 코파에서는 뭐 아르헨티나 상대로도 결국 90분 기준으로 비겼기 때문에 사실 볼리비아전 진 게 좀 타격이 큰데, 지난 칠레전 또 4대 0으로 이기면서
그래서 요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뭐 콜롬비아가 아무리 흐름이 좋다고 해서 이제 풀행 가기에는 지난번 페루전 생각하면은 그때 1대 0으로 지다 아마 1대1로 비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그래서 최근 볼리비아 원정에서도 지기도 했고, 그래서 한 번 무패 흐름이 끊겼기 때문에 그게 좀 빡세다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요 경기는 비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해서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봅니다. 우루과이가 그래도 4경기 득점이 없었지만 실점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, 그리고 우루과이가 홈에서는 또 콜롬비아 상대로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최근 득점력을 생각해서 그냥 콜롬비아의 그 흐름도 그렇고,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 해서 좀 무승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도 페루전은 슈팅과 점유율도 조금 더 많긴 했지만 결국 선제골 먹힌 거 생각하면 우루과이전도 쉽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. 해서 그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 페루하고 칠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페루 칠레는 둘 다 9-20이라서 밑에서 누가 더 못하냐인데, 일단 득점은 칠레가 조금 더 낫지만 실점이 많아서 득실도 사실 페루가 살짝 앞서긴 해요. 전체적으로 승점도 1점 앞서고. 근데 일단 페루는 주전 기퍼가 일단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. 그리고 미드필더도 부상 1명, 그리고 공격에도 또 경고 누적 1명. 근데 비중은 기퍼가 가장 많죠. 그리고 칠레 같은 경우도 뭐 수비나 미드필더에 못 나오는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 미드필더에 3명이 부상 중인데 1명만 비중이 높고, 해서 지금 주전 기퍼도 못 나오고 있고 공격에 경고 누적도 있는 페루가 좀 손해다 이렇게 볼 수 있고, 일단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보면은 최근엔 반반이거든요. 반반. 근데 페루가 확실히 중립 경기 빼면은 최근 홈에서는 근데 지고 이기고 하니까, 그리고 전적들이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, 최근 전적만 보고 20년도 이후만 보면은 뭐 21년도에 홈에서 칠레를 한번 잡기도 했는데 어쨌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. 지금 성적들도 다 둘 다 안 좋고, 그래서 페루가 그래도 홈에서는 좀 하거든요. 원정에선 브라질이나 에콰도르한테 최근 졌는데 최근 홈에서 우루과이도 잡고 콜롬비아전도 이길 뻔하다 비겼기 때문에 홈에 페루면은 좀 해볼 만하다. 왜냐 요새 칠레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. 특히 원정에서 실점도 많고, 그래서 다만 이 주전 기퍼에 이제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고 이런저런 것까지 생각하면 요 경기도 칠레도 페루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. 아무리 성적이 안 좋더라도. 그래서 뭐 상성도 이제 크게 막 뭐 아까 우루과이처럼 콜롬비아 상대로 뭐 한 번도 안 지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이것도 비길 가능성이 좀 크다 봅니다. 페루 칠레도. 그래서 사실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캐나다 승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. 우루과이, 콜롬비아, 페루, 칠레도 뭐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사이즈죠. 그래서 뭐 무승부 둘 다 무승부를 보긴 하지만 뭐 프렛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뭐 홈팀 승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, 그래서 일단은 저는 무승부 위주로 봅니다. 둘 다.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온두라스하고 멕시코를 갈게요. 지금 온두라스, 멕시코 다시 네이션스로 가서, 자 일단 온두라스도 마찬가지로 이 저쪽에 파나마, 미국이 일단 첫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오늘 경기 중요합니다. 중요하고 일단은 홈 원정으로 치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잠깐만요. 지금 멕시코가 흐름이 좋습니다. 왜냐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홈에서 미국도 잡았고 뭐 중립 경기에서 캐나다하고 비기기도 했지만 어쨌든 최근에 뭐 발렌시아 친선전도 있었고 무패긴 해요. 최근에 마지막 그 코파 거기 에콰도르전을 비기면서 그 이후로 아직 진 적이 없긴 합니다.
그래서 멕시코는 좀 제가 볼 땐 기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잘할 땐 진짜 잘하다가도 못할 때는 또 너무 힘없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 최근 페이스로 봤을 때는 온드라스도 나름 좀 이제 자메이카 원정에서 비기고 그리고 뭐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전체적으로 멕시코만 만나면 좀 약했던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성적 보더라도 멕시코한테 지금 1승 4패 최근에 밀립니다. 근데 하필 또 그 1승이 홈에서 이제 23년도에 이겼던 그 네이션스 경기였어가지고 은근히 온두라스가 홈에서는 멕시코를 잡았던 적이 몇 번 있어요. 뭐 한 번 잡은 게 아니고 예전에도 많이 잡았었고 그리고 오히려 홈에서 온두라스가 멕시코 상대로 거의 반반 느낌입니다. 반반. 최근 그 그래도 15년도, 22년도에 한 번씩 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적은 밀리지 않는데 약간 반반 느낌? 그래서 멕시코가 아무리 요새 흐름이 좋아도 중립 경기였을 때는 또 뭐 골을 못 넣은 적들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상황들을 봤을 때 중립에서 만났던 그 예전의 골드컵부터 뭐 친선전까지 뭐 전적들이 오래되긴 했지만 중립 경기에서는 또 온두라스가 한 번도 안 졌어요. 근데 어쨌든 이게 홈 경기고 홈에서 멕시코한테 크게 안 밀렸다는 거 생각하면 이 경기도 멕시코가 유리하긴 한데 온두라스나 멕시코나 아주 큰 결장이 없거든요. 이러면은 온두라스 입장에서는 어차피 멕시코 원정이 빡세니까 홈에서 어떻게든 비비려 할 겁니다. 그렇다 보면은 무조건 어떻게든 이기려고 할 거다. 그럼 이 경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페루, 칠레, 우루과이, 콜롬비아처럼 비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거의 한 골차 승부 같아요. 뭐 멕시코도 1대 0으로 이기느냐, 뭐 0대 0으로 비기느냐, 아니면 페루, 칠레도 마찬가지고, 우루과이, 콜롬비아도 마찬가지고. 오늘은 물을 노리느냐, 한 끗 차냐. 그냥 캐나다가 승하고 이제 뭐 마행까지 보일 뿐이지 나머지 경기들은 다 비슷합니다. 그래서 이 경기도 무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멕시코가 조금 더 유리하지만 온두라스가 지난 경기들 봤을 때 홈에서 자메이카한테 1대1로 지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완전 무승부 보긴 어려워요. 우루과이, 페루처럼. 그래서 멕시코 승무 정도로만 보면 되지 않을까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멕시코가 유리한 건 맞다. 근데 그 자메이카전도 자책골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야구세 약. 멕시코의 야구세. 예. 그러니까 핸디물을 갈지 물을 갈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어요. 온두라스가 이제 이겼던 전적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살짝 걸리긴 합니다. 반대로 이제 자메이카 원정 가서는 또 온두라스가 비겼기 때문에 뭐 홈이라고 이제 뭐 비긴다, 뭐 원정이라고 뭐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빡셉니다. 그래서 뭐 차라리 언더로 접근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. 온두라스, 멕시코.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묶어갈 경기가 마땅히 없습니다. 배당 낮은 것들은. 그리고 페루 칠레 언더 배당은 이거 말이 안 되네. 설령 언더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 배당 가긴 좀 빡세 보이네요. 승패도 아니고. 자, 그다음 마지막 이와타하고 요코마리. 원래 이와타 요코마리를 묶어갈 게 없어서 이제 오늘 아침에 한다고 해서 했는데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사실 개인적으로만 가든가 아니면 우루과이 경기부터 가든가 해야겠어요. 지금 캐나다 경기는 너무 촉박해서 가기가 좀 빡세 보입니다. 자, 마지막 경기 이와타하고 요코마리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와타 얘네가 몇 시 경기였지? 2시 경기라서 아직 그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경기 일정으로 봐야 되나?
자, 어서 오세요.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. 이와타 경기가 잠시만요. 이와타를 직접 검색해서 가야겠네, 이게. 이와타랑 요코마리. 한시 경기로 되어 있구나, 저기는. 자, 이와타하고 요코마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최근에 맞대결을 보면은 일단 요코마리가 그래도 최근 3경기 이와타 상대로 패배가 없긴 합니다.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요코마리가 더 좋고 이와타 홈에서도 지금 요코마리한테 한 4연패 당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상성에서는 요코마리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와타가 지금 강등권이거든요. 35점. 가시화하고 5점 차라서 가시화가 일단 한 경기가 더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기면 2점 차로 줄어듭니다.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아주 강하죠. 못 이기면 사실 가시화하고의 격차가 벌어지고 2경기 남은 상황에 5점 차라 사실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. 그래서 오늘 경기 진짜 중요하고 요코마리 입장에서는 딱 뭐 순위가 뭐 큰 변동사항이 크게 없어서 이겨도 저도 그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와타 입장이 중요하다. 그리고 이와타가 지난번 간바 오사카전 3득을 하고도 4실점에서 졌기 때문에 최근에 홈에서 4경기 승리 없고 그리고 실점도 은근히 최근에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득점을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. 근데 이제 경고 누적도 한 명 있고 그리고 공격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 그래도 퇴장이나 공격 쪽에 완전 결장은 없어서 오히려 요코마리도 지금 수비에 부상도 있고 주전기포도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서브가 뛰고 있는 것 같고 얘네도 수비 쪽에 경고 누적 있어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빌로 이와타하고 비교했을 때 득점도 더 적고 실점도 더 적긴 하지만 이와타 홈이라는 점. 근데 요코마리가 뭐 홈이든 원정이든 승점 차이가 크게 없어요. 같네. 예. 오히려 이와타가 원정보다 홈이 살짝 더 좋은데 동기부여 생각하면 이와타 승을 볼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이와타 승각인 좀 빡세고 풀엔 받았기 때문에 풀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아침 조합은 뭐 그냥 일단 보내드리긴 할 텐데 갈 수 있으신 분들만 가고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보기 남겨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시면 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그럼 저는 일단 낮에 올 수 있으면 올게요. 낮에 오는 이유는 글쎄 뭐 저녁 경기가 없기 때문에 뭐 오랜만에 국내 경기를 하든 좀 해축을 좀 빨리 하든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